트럼프 아저씨가 전쟁을 싫어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벌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게 내년 1월 20일 나 대통령 취임식 하고 나면 전쟁을 바로 끝낼 수 있도록 각각 미리 전화를 넣어놓은 상태라서 이래저래 전망은 많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제로 곧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전쟁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가 딱히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이어서, 아니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서는 아닙니다. 그가 볼 때 전쟁은 비즈니스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는 평화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엄청나게 똑똑한 전략가이기 때문에 이 평화라는 것은 오직 내가 강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또 미국의 군사력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외교 전략이나 비즈니스에 얼마나 큰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오히려 바이든보다도 더 큰 폭으로 미국의 국방비를 키우고 또 미국의 군사력도 크게 증강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이제는 전 세계 최고의 효율 천재 일론 머스크가 그 이름도 정말 생소한 도지부서, 즉 미 정부 효율 부서라는 곳에 정식 장관으로 취임해서 앞으로 트럼프가 하려는 미국의 모든 국정 사업들에 대해 그 효율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줄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려 일론 머스크가 국가의 사업들을 검토하고 과외를 해준다는 게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 한편 요즘 들어서 이 지구 최강인 미군의 군사력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특히 그 문제는 이 해군에 있어서 좀 심각한 편인데, 예를 들어 미국 법상 해외에서 미국으로 오고 가는 배들의 경우 아무 데서나 만들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게 만약 미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 그러니까 남부 플로리다에서 출발해서 서부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의 경우, 그리고 무엇보다 미군에서 사용하는 군함들의 경우 무조건 미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언뜻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양날의 검인 게, 미국의 조선소들은 다른 나라와의 경쟁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미국 수주들을 독점할 수 있어 좋은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마련인 것처럼 이렇게 경쟁이 없다 보니 이들 미국 조선소들의 기술력은 날이 갈수록 쇠퇴하고 또 그 규모도 쪼그라들어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또 미군은 특히 지난 약 20년 동안 육군 무기와 해군 무기는 마치 계모가 데려온 애들 취급하는 것처럼 새 무기도 만들어주지 않고 있는 무기들까지 줄이면서 오직 공군 무기들에만 온갖 정성을 들이며 집중했기 때문에 언젠가부터는 이제 거의 신규 발주도 없어 이들 미국 조선소들은 점점 더 일거리까지 줄어들어 상당수는 결국 문을 닫았거나 대부분이 거의 휴업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 2차 대전 당시 미드웨이 해전을 치르던 그때 마치 그 기계로 뽑는 정통 수타면처럼 막 일주일에 항공모함 한 대씩 찍어내고 대형 군함과 상선들도 막 하루 한 대씩 쭉쭉 뽑아내던 그 당시 그 어메이징한 쇼미더머니 미국과는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과는 반대로 우리 트럼프 아저씨가 불법 이민자들이나 마약만큼이나 싫어하는 그 중국은 이 조선업과 해군 증강에 있어 미국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대략 20년 전만 해도 중국 해군은 미 해군에 비해 비교하기도 참 민망한 수준으로 그 규모 또한 대략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20년 동안 시진핑 스테로이드를 맞으며 무섭게 벌크업을 하더니 지금은 놀랍게도 거의 미국을 다 따라잡은 수준입니다. 특히 물론 그 실제 전투력 말고 그냥 그 절대적인 군함의 숫자들로만 봤을 때는 이미 미국을 앞서버린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 8월 16일 미국 의회에서 공개한 국회 보고서인데, 대략 2040년까지 중국 해군력의 위협에 대해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미국과 중국의 전체 군함 숫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계속 군함의 숫자를 줄여가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2020년 239척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어 대략 2030년이 되면 중국의 해군 규모는 미군보다 더 커지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중국은 이 보고서가 쓰여질 당시보다 더 많은 군함을 생산해서 2024년 11월 현재 이미 미국을 앞서버렸습니다. 물론 이게 UFC 챔피언 1명이랑 동네 일진 3명이랑 싸운다고 해도 당연히 UFC 선수가 이기겠지만, 대신 그 일진들이 재빨리 친구들을 불러 모아 그게 막 10명, 20명이 되고, 또 어떤 놈은 손에 무기까지 들고 나타나 버리면 옛말에 다구리 앞에 장사 없다고 제 아무리 UFC 챔피언 미국이라도 선뜻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미국에게 있어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군사적 전략은
언제나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치사하게 자기들만 우주선을 운영하고 있는 현존 지구 최강 미국의 공군 능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만약 상대가 최고의 MMA 전문 싸움꾼이라면 그럼 이쪽에서는 총을 들고 싸움에 나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그냥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적을 완벽하게 이겨버리는 게 미국의 기본 싸움 전략이기 때문에 해군력에 있어 이렇게 중국과 비교당하는 것, 심지어 일부 수치에서는 중국에게 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자존심 강한 미국에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급해진 미국은 그럼 자기들도 빨리 더 많은 새 군함들을 만들고 싶은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난 수십 년 동안 마치 고인물처럼 방치해놓은 미국의 조선소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최첨단 군함들을 만들 기술력도 없고, 또 조선소들의 규모도 너무 작아졌으며, 심지어 자기들이 옛날에 만들어서 내보냈던 그 군함들이 AS 받기 위해 다시 서비스 센터로 들어와도 그걸 고칠 능력까지 부족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러다 정말 중국에게 바다의 장악력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미국은 매일 밤 울며 잠들며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치 백마탄 왕자님처럼 지금 너무 슬픈 미국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너무도 멋진 왕자님이 등장해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배를 잘 만드는 기술력과, 그리고 또 가장 큰 규모의 조선소를 운용하고 있는 곳인데,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항공에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 X가 있다면 이 조선업에 있어서는 바로 대한민국과 한화오션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옛날 이름까지 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은 전 세계 최초의 바다 위 탱크인 거북선을 만들어 운용하던 원조 괴물 해군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이 가진 강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경고하지만 지금부터는 아주 익숙한 사고 레파토리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만든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은 같은 사이즈와 규모로 제작된 미군, 프랑스군, 중국군, 그리고 일본군의 구축함과 비교해도 더 월등하거나 최소한 동일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마치 우리 K2 흑표와 같은 세계 최정상 수준의 구축함 무기인데, 중요한 건 다른 나라들이 그걸 건조하는데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 것을 이 효율 변태들인 한국인들은 대략 2-3년 만이면 한 대씩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하지만 이 정도로는 우리 고객님이 기절하지 않겠다 싶어 걱정이 되었는지 한국은 그 건조 가격까지 타 국가들의 최소 절반, 많은 경우 3분의 1의 비용으로 이 군함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잠시 기절했다 다시 정신을 차린 미국은 크게 기뻐하며 이런 한국과 함께 미 해군의 미래를 그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올해 6월 한화오션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 즉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상징과 같은 그 조선소를 인수를 한 사건이며, 동시에 또 미 해군은 이제는 미국의 회사인 이 한화오션의 필리 조선소에 미 군함들의 수리와 관리까지 맡기게 되는데, 이건 역사상 최초로 미국 회사가 아닌 타국의 회사에게, 그것도 민간 회사에게 미군 군함들의 수리와 관리를 맡긴 첫 사례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현대중공업 또한 미군 제7함대 수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번에 트럼프 아저씨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마자 자기가 지금 이 미군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이거 듣던 대로 과연 특히 미 해군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너무 다행히도 최근 한화오션이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생산력까지 함께 온 것을 확인하고는 이제부터는 미 해군의 모든 정비와 관리, 게다가 줌 왈토와 같은 최신형 차세대 구축함을 새로 만드는 것까지 모두 다 한국에게 맡길 구상을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우리나라 대통령과 짧게 통화를 했을 때에도 그 대화의 가장 중요했던 핵심 주제 역시 바로 지금 미국은 한국의 조선업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다는 트럼프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뉴스를 통해 풀리자마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동안 하향선을 그리던 한화오션의 주가가
순간 점프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앞으로 한국의 조선 산업에 찾아오게 될 최고의 호재 중 그야말로 슈퍼 트럼프 호재. 즉 앞서 말한 미 해군 선박 수주와 수리 사업권 외에도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가 공격적으로 추진했던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같은 친환경 녹색 사업들은 모두 다 폐기하고 다시 이전 방식인 석유와 천연가스 쪽으로 방향을 틀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전 세계 LNG 운반선과 초대형 유조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지금 너무도 당연한 상황이어서 전 세계에서 이 초대형 LNG 선박 및 유조선을 가장 잘 만드는 우리 한국 조선사들의 미래는 트럼프 임기 내내 엄청난 호황을 누리게 될 것으로 아주 쉽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K9 자주포를 미군에서 수입해 미군의 주력 자주포로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기사들까지 나왔고, 이제는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미 해군의 전담 조선소가 되어 거의 모든 물량을 싹쓸이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또 거기에 더해 트럼프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 덕분에 전 세계로부터 LNG 선박과 유조선 수요까지 다시 한국으로 엄청나게 몰리게 된 상황입니다. 물론 아마 트럼프 아저씨가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한테 이번에는 그 방위비도 엄청나게 뜯어가실 것이 현재 거의 확실해 보이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방위비는 더 많이 받아가도 괜찮으니까 대신 이번에는 백악관에 계시는 동안 우리 자주포 외 다른 한국 무기들도 아주 많이 사주셨으면, 그리고 미 해군 군함들 수리 물량들과 신형 구축함 건조 주문도 많이 넣어주시길, 그리고 또 이왕에 이렇게 쿨하게 한국 밀어주는 김에 세계 최강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도 우리한테 좀 팍팍 전수해 주시고, 또 하는 김에 우리 핵잠 만드는 것도 도와주셨으면 하며, 그리고 끝으로 솔직히 진짜 우리도 이제는 막 현무 5 같은 무슨 말도 안 되는 변태 미사일 같은 거 자꾸 만드는 것도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난번 너무도 쿨하게 미사일 사거리 풀어준 것처럼 혹시 시간 나실 때 이제는 좀 우리 핵 관련 제재들 풀어주는 것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아주 고마울 것 같습니다. Even if you try